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원 장수 8도, 정읍 7.8도, 군산 7.3도, 전주 6.9도 등 6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고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조금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주시가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관을 매설한 뒤 당연히 철거해야 할 기존의 관을 땅속에 그대로 두고 공사를 끝내려 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에 상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난 뒤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 상수도관을 매설했던 곳인데 기존 노후된 상수도관에 물이 흐르다 파열된 것입니다. 양쪽으로 써 지금 저쪽에 달라붙은 관들이 많이 있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수로관이 교체되면 사용되지 않는 이런 노후관은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합니다. 지하에 노후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시설을 매설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하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대가 오는데 그 공간을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이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00억 원을 들여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전주시. 이달 말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은 노후관은 무려 44km. 무슨 연유인지 전주시는 이런 노후관 대부분을 땅속에 버려둔 채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도관은 관 안쪽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땅속에 그대로 두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철거보다 공사 비용이 덜 들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맡은 시공업체에게 사실상 혜택을 준 셈입니다. 교통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 차원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다시 방침을 바꾸어 노후관을 내년 6월까지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 대략 30억 원. 하지만 동절기에 그것도 전주시 내 10군데에서 터파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이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수돗물을 막겠다는 유수율 제고 사업. 정작 혈세만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가 많았으나 법적 처분은 미약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됐던 실시 설계가 다음 주 착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사업비는 당초보다 2천억 원 늘어난 1조 9천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총 길이 55km로 오년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올 초 10만 대 증산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조 원 투자와 1,000명 신규 채용은 오리무중에 빠졌고 연구소만 경기도로 뺏긴 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 라인의 활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국내외 주문이 감소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69,500대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에서 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몇 대 정도를? 올해는 약 6만 4천 대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주공장에서 10만 대를 생산하고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 반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것은 전주연구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통폐합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난 6월 전주에 있던 연구소를 경기도로 이전했습니다. 남은 공간은 상용차 홍보관으로 만들어 국내외 바이어나 해외 공장 직원 견학 코스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발길은 뜸합니다. 유스팀이라고 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객 중에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부터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내부적으로는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지만 외부적으로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연구소만 통폐합한 것입니다. 생산량이 8만 5천 대 이상으로 늘지 않는 한 신규 채용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만 5천 대를 달성하고 나서 새로운 생산 설비 증설하고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기 때면 언제나 들고 나오는 10만 대 생산 계획. 현대차 그룹이 원하는 주야 2교대를 성사시키고 연구소도 없애는 요술방망이와 다름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편의시설이 편중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은행과 병원,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은 모두 230여 개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편의시설이 전기안전공사 인근 상업지구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주변의 주민들은 원정 소비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1월 31일까지 취약 시간대인 심야와 더불어 주간에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연말을 맞아 하루 평균 23건이 넘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가운데 동북권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재원 확보가 두드러졌습니다. 총 사업비 595억 원의 지적권 산림치유원은 정부의 지방비 부담 원칙에 예산 반영이 어려웠지만 5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조사 용역이 진행됩니다. 또 태권도원 활성화 60억 원을 비롯해 지리산 산악철도 10억 원, 무주 산골영화제 2억 원, 유용균주 산업기반 구축 18억 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전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